안녕하세요. 다산에듀 교수 이창선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소방 원론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그 내용 설명에 앞서서 여러분 소방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무엇일까요? 자, 일반적으로 떠오르는 것은 아마 불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화재, 그죠? 불이 나서 화재가 발생하는 것을 이제 우리는 소방이라는 개념이 많이 잡히실 건데, 그 소방에는 넓게 보시면 태풍이나 지진이나 풍수 같은, 그죠? 예. 그런 경우도 이제 소방의 범위에 들어가지만 가장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화재입니다. 화재. 그죠? 그래서 화재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 연소, 연소 이론에 대해서 이번 시간부터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먼저 그 연소에 대한 그 정의를 한번 보실게요. 연소의 정의. 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그 연소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연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탈 수 있는, 그죠? 연소가 가능한 물질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가연물이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반응하여, 자, 이게 중요해요. 열과 빛, 그죠? 열과 빛을 동반하며 급격히 산화 반응하는 현상을 우리는 연소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가연물이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반응하여, 자, 무엇과 동반한다? 열과 빛, 그죠? 열과 빛을 동반하면서 급격하게 산화 반응하는 현상. 여기서 산화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화학적인 반응을 하는 것을 바로 산화 반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소와 관련된 반응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바로 산화 반응이라고 이렇게 답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제 가령 그 산화 반응을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연소라고 할 수가 있는가? 라고 물어봤을 때 아니라는 거죠. 자, 보세요. 쉽게 설명드리면 그 쇠못을 이렇게 공기 중에, 그러니까 상온에 방치를 해두면 오랜 시간이 지났을 때 어떻게 돼요? 바로 녹이 슬죠. 맞죠? 예, 부식이 돼서 자, 녹이 스는데 그 녹이 스는 현상도 연소라고 할 수가 있겠냐? 자, 보세요. 이 쇠못 같은 경우도 산소와 반응을 해서 산화 반응을 했어요. 자, 산화 반응했으면은 연소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쇠못이 녹이 스는 것은 열과 빛을 동반하지 않기 때문에 연소라고 정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연소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열과 빛을 동반을 해야 되면서 산소와 반응을 해야 이것을 연소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연소 현상과 이제 관계가 있는 것들을 이제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자, 첫 번째로 이제 라이터. 자, 우리 흔히 볼 수 있는 거 있죠? 라이터에 불을 붙인다. 자, 이런 것도 연소 현상과 관련이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황린을 공기 중에 방치했더니 불이 붙었다. 자, 여기 황린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배우실 건데, 황린은 그 위험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위험물 중에서 바로 제3류 위험물인 바로 자연 발화성 물질이기 때문에 별도의 점화원, 즉 불꽃이 없어도 공기 중에 방치를 해두면 자연스럽게 불이 붙습니다. 그죠? 이게 황린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알코올 램프에 불을 붙였다. 자, 우리 왜 과학 시간에 많은 실험 해봤잖아요. 그 알코올에 심지를 담궈 놓으면 그 심지를 통해서 알코올이 이렇게 흡수가 되죠. 그죠? 근데 거기다 불을 붙이면 어떻게 돼요? 불이 붙는 거죠. 이런 것은 알코올에 직접 불이 붙는 것이 아니라 알코올이 증발되면 뭐가 돼요? 알코올이 증발되면 기체가 되겠죠. 그죠? 그죠? 그 기체에 불이 붙는 거예요. 알코올 자체에 불이 붙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바로 연소 현상과 관계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도 이제 시험에 잘 나온다는 거죠. 이런 것들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연소의 종류를 보시면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어요. 완전 연소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완전 연소가 있어요. 이 두 가지 그 연소의 차이점은 뭐냐? 차이점은 바로 산소의 공급이 충분한지 충분하지 않은지의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완전 연소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 반응하는 물질, 가연물이 되겠죠? 반응 물질이 산소의 공급이 충분한 상태에서 완전히, 그죠? 완전히 타서 이산화탄소와 물을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산화탄소와 물 있죠? 이산화탄소와 물이 대표적인 완전 연소 생성물입니다. 자, 그리고 그때의
불빛은 무슨 색이다? 바로 푸른색 빛을 띠는 거죠. 그죠? 푸른색 빛을 띠면 바로 완전 연소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면에 불완전 연소 같은 경우는 자, 연료가 완전히 반응할 정도로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경우, 그죠? 산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예요. 그러한 경우에 발생하며 바로 대표적으로 일산화탄소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제 그을음이죠, 그을음. 그을음 같은 것도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완전 연소와는 다르게 그 불빛의 색깔이 어때요? 예, 붉은색 빛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연소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했을 때 이렇게 완전 연소와 불완전 연소가 있다는 것을 조금 인지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연소의 그 색상. 자, 연소의 색상과 자, 온도가 지금 나와 있어요. 자, 보시게 되면은 크게 6가지의 색깔로 구분할 수가 있죠. 첫 번째로 이제 암적색. 요 암이라는 말이 어둡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색이긴 한데 적색보다 조금 더 어두운 색깔. 그죠? 그래서 진홍색이라고 해요. 그래서 암적색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대략 700도에서 750도 정도가 돼요. 그 불꽃의 온도가. 그 다음에 적색, 빨간색 말하겠죠? 적색. 적색은 대략 850도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휘적색. 여기서 이제 휘라는 말은 뭐냐? 휘라고 하는 것은 좀 밝은 거예요. 밝은 거. 예? 적색 중에서도 조금 밝은 거. 빛나는 거. 그래서 이제 주황색이라고 하는데, 이제 휘적색 같은 경우는 925도에서 950도 정도가 되겠고요. 그리고 황적색이죠, 황적색. 자, 황적색은 1100도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백적색. 백색을 말하는 백색. 거의 백색에 가깝다는 거죠. 그래서 1200도에서 1300도 정도고요. 마지막으로 휘백색. 자, 휘백색도 백색 중에서 좀 빛이 나는 백색이 있어요. 그러니까 은색 같은 경우, 그죠? 그래서 1500도 정도가 자, 됩니다. 그럼 여기서 자, 색깔별로 온도도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제 문제상에 이런 게 나올 수 있어요. 자, 암적색, 휘적색, 백적색, 휘백색. 이 4가지 색상 중에서 온도가 가장 높은 게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았을 때 굳이 온도가 몇 도인지를 몰라도 우리는 답을 할 수가 있어요. 쉽게. 자, 어떤 규칙이 있나 보세요.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색깔이 어때요? 색깔이 점점 더 밝아지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색상이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온도는 뭐하다? 높아진다. 그죠? 그래서 이런 규칙을 알고 있으면 굳이 온도가 몇 도인지를 몰라도 어떤 색깔이 온도가 높은지 아니면 낮은지 이것을 쉽게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규칙들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소에 3요소가 있습니다. 연소에 3요소라는 것이 있고 이제 연소에 4요소라는 것이 있는데 먼저 연소의 기본적인 3요소를 이제 먼저 볼게요. 자, 보세요. 연소의 3요소에는 첫 번째 가연물. 자, 가연물이라고 하는 것은 탈 수 있는 물질을 말하는 거죠. 가연물. 뭐 쉽게 얘기해서 뭐 종이나 뭐 나무, 그죠? 플라스틱, 그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가연물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서 바로 산소 공급원입니다. 산소, 그죠? 산소가 없으면 연소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죠? 산소가 없으면 연소가 안 되기 때문에 자, 산소도 연소의 3요소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점화원. 점화원. 점화원은 이제 바로 불꽃. 불을 붙일 수 있는, 그죠? 불을 붙일 수 있는 그런 물질을 자, 말하는데 가연물, 그리고 산소 공급원, 점화원 이 3가지를 통틀어서 연소의 바로 3요소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연소의 3요소예요. 그리고 이 점화원을 갖다가 이제 다르게 표현을 하면 이거를 이제 온도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온도. 그래서 크게는 가연물, 산소 공급원, 그리고 점화원 이렇게 3가지가 연소의 3요소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씩 볼게요. 이제 하나씩 그 내용을 보면 첫 번째로 이제 가연물입니다. 가연물. 가연물은 뭐라고 했어요? 불에 탈 수 있는 물건. 그죠? 그래서 이거를 고체 연료, 액체 연료, 기체 연료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가연물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이제 가연물의 그 구비 조건을 볼게요. 가연물의 구비 조건. 그러니까 어떠한 가연물이 될수록 연소가 잘 되는지 그러한 조건을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열 전도율이 뭐 해야 돼요? 열 전도율이
작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열 전도율이 높다, 열 전도율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그 가염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열을 다른 곳으로 보낸다는 거잖아요. 열 전도율이 크다는 것은. 그죠? 그렇게 돼버리면은 어때요? 연소가 더 안 된다는 거죠. 그 열을 많이 본인이 가지고 있어야 연소가 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을 만약에 딴 데로 보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열 전도율은 큰 것이 아니라 작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발열 반응으로 발열량이 클 것. 자, 이거는 당연한 거죠. 자, 발열 반응이라는 것이 있고 그 반대의 개념이 뭐예요? 흡열 반응이라는 것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흡열 반응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주위의 열을 흡수하는 거고, 발열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열을 방출을 해서 주변의 온도를 높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염물이 되려면, 이상적인 가염물이 되려면 발열 반응으로서 발열량이 커야 됩니다. 다른 말로 연소열도 많아야 되는 거죠. 연소했을 때 발생하는 열이 있죠. 연소열이 더 커야 됩니다. 많아야 돼요. 그 다음에 자, 활성화 에너지가 작을 것. 활성화 에너지가 작을 것. 다른 말로 뭐 점화 에너지가 작을 것. 여기서 이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무엇이냐면, 자, 여기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자, 발열 반응이라고 했을 때, 자, 여기 보세요. 가염물이 있고요. 곡선을 그리자면 이렇게 돼요. 보세요. 아마 이 활성화 에너지라는 그 용어 자체가 많이 생소하실 건데, 자, 여기가 지금 가염물입니다. 가염물. 여기가 가염물이고요. 이제 연소했을 때 어떤 물질이 생성되겠죠. 여기가 바로 생성물이에요. 생성물. 이쪽에 생성물이고요. 그럼 이때 이 곡선에서 활성화 에너지가 어디냐? 자, 여기입니다.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예. 이 부분이 바로 활성화 에너지가 돼요. 활성화 에너지가 되고요. 그리고 가염물과 요 생성물 사이 있죠. 여기 사이. 이 사이가 바로 이만큼 열이 발생하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반응열이에요. 반응열. 이 사이에서.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이 활성화 에너지가 뭐 할수록 작을수록 활성화 에너지가 이렇게 더 작을수록 반응 속도가 뭐하다? 더 빠르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는 작을수록 더 좋은 가염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산소와 화학적으로 친화력이 클 것. 그러니까 친화력이 크다고 하는 것은 산소와 그만큼 뭐예요? 반응을 잘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산소와 화학적으로 친화력이 클 것. 즉 산화되기 쉬울 것. 자, 그 다음에 표면적이 넓을 것. 즉 표면적이 넓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기와 만나는 면, 접촉면이 더 넓다라는 얘기인데, 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장작에 불을 붙일 때, 자, 잘게 잘려진 장작과 크게 통나무로 되어 있는 장작에 불을 붙일 때 생각해 보세요. 어떨 때 불이 더 잘 붙나요? 통나무일 때보다 잘게 자른 장작일 때가 불이 더 잘 붙죠. 그건 왜 그런 거냐? 바로 표면적이 더 넓어지기 때문에 불이 더 잘 붙는 거예요. 즉 공기와의 접촉면이 더 넓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불이 더 쉽게 붙는 거죠. 그래서 가염물이 되려면 표면적이 더 넓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을 것. 자, 여기서 연쇄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 하나의 가염물에서 불이 발생했을 때, 불이 붙었을 때, 그 불이 다른 가염물에 이렇게 옮겨 붙는 거죠. 그러한 연쇄 반응이 더 잘 될수록 좋은 가염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수분이 적을 것. 이거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마른 장작과 젖은 장작 보세요. 어디가 더 잘 타요? 마른 장작이 잘 타죠? 그죠? 네, 수분이 적어야 됩니다. 가염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렇게 대표적으로 가염물의 구비 조건 7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죠? 좀 숙지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산소 공급원입니다. 그러니까 산소 공급원도 이제 가염물 못지않게 상당히 중요한 요소예요. 산소 공급원. 왜냐면 산소가 없으면 우리 사람도 살 수 없잖아요. 그렇죠? 맞죠? 이 연소도 마찬가지예요. 산소가 없으면 사람과 마찬가지로 유지될 수가 없다는 거죠. 산소 공급원. 그래서 산소 공급원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산소, 공기 중에 있는 산소 있죠. 그리고 공기, 바람,
뭐 산화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산소 공급원이 되는데, 자, 공기 중에 산소 외에 자, 위험물도 산소 공급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되게 좀 희한하죠, 그죠? 어떻게 위험물이 산소 공급원이 될 수 있냐? 위험물인데, 자, 있어요. 그래서 그 위험물 같은 경우는 크게 분류하면 6개의 위험물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제1류 위험물 중에서 질산 나트륨 같은 경우도 산소 공급원으로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5류 위험물. 이 제5류 위험물 같은 경우는 뭐예요? 바로 자기 반응성 물질입니다. 그래서 제5류 위험물 같은 경우도 그 물질 자체에 산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산소 공급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6류 위험물에 속해 있는 과산화수소. 우리 흔히 보는 그 뭐예요? 그 소독약. 그죠? 소독약이 우리 과산화수소잖아요. 그죠? 그 과산화수소도 산소 공급원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 지연성 가스 또는 조연성 가스. 그래서 조연성 가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연소가 잘 되게 도와주는 가스죠. 그죠? 그리고 이 지연성,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연이라는 게 딜레이 시킨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다른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지연성 가스도 마찬가지로 연소를 좀 도와주는 그러한 가스의 성질을 갖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이 뭐냐? 봐, 보세요. 자신은 연소하지 않고, 그죠? 본인은 연소하지 않고 연소를 도와주는 가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뭐 산소, 불소, 염소, 오존 이러한 것들이 바로 지연성 가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압축 공기도 산소 공급원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좀 암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참고사항으로 이제 공기의 이제 구성 성분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그 공기에는 어떠한 성분들이 들어있냐. 첫 번째 보시면 산소와 질소와 자, 아르곤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퍼센테이지를 또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산소 같은 경우에는 공기 중에 21% 정도로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질소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공기 중에. 질소가 대략 78%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약하지만 적지만 아르곤 같은 경우도 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공기의 구성 성분의 그 비율, 퍼센테이지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쉽게 이제 많이 나오는 건 이제 산소예요, 산소. 산소가 공기 중에 몇 퍼센트 구성되어 있냐? 바로 대략 21% 정도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 좀 이 정도 암기를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점화원. 자, 점화원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그거예요. 불꽃이 있어야 어떻게 되겠어요? 불이 붙겠죠. 그런데 그 자연 발화성 물질이나 자기 반응성 물질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불꽃이 없어도 스스로 탈 수가 있는 것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가연물은 불꽃이 있어야 불이 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점화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연소 반응에 필요한 에너지를 외부에서 공급하는 에너지원이다.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라이터, 그죠? 라이터에서 불 나오잖아요, 그죠? 그 라이터 같은 것도 점화원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가스레인지 같은 경우는 어때요? 가스레인지 딱 누르면 불꽃이 딱 튀잖아요, 그죠? 그 불꽃도 바로 점화원의 일종인 거예요. 그래서 종류를 보시게 되면 뭐가 있어요? 자연발화, 그죠? 자연발화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불이 붙는 거예요. 자연발화, 단열 압축, 나화 및 고온 표면, 충격 마찰, 그죠? 전기 불꽃, 정전기 불꽃 이러한 것들이 다 연소를 일으켜주는 하나의 점화원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참고사항에 보시면 이제 점화원이 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대표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자, 보세요. 기화열이 있고요. 융해열, 그리고 흡착열. 자, 이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려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물질의 상태가 몇 가지가 있어요? 물질의 상태가 크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자, 여기 보세요. 자, 고체라고 하는 물질이 있고요. 그리고 액체도 있죠? 액체. 이렇게 액체가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기체. 네, 기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고체 상태에서 액체 상태로 변할 수도 있고, 액체 상태가 기체 상태로도 변하잖아요. 그죠? 물질이 변해요. 그때 이제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냐. 자, 하나씩 볼게요. 고체 상태에서 액체 상태로 변한다. 이것을 뭐라고 해요? 이거 뭐라고요? 쉽게 얘기해서, 자, 딱딱한 엿. 그것을 막 되게 묽게 변하잖아요. 이걸 뭐예요? 녹는다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융해.
그죠? 이것을 융해라고 해요. 고체에서 액체 상태로 변하는 것을 융해라고 합니다. 융해. 그러면 반대로 액체 상태에서 고체 상태로 되는 걸 뭐라고 해요? 우리 뭐라고요? 굳는다. 쉽게 얘기해서 굳는다. 그죠? 이거를 응고. 응고라고 합니다. 응고. 그죠? 응고. 자, 그 다음에 액체 상태에서 기체 상태로 된다? 그러니까 물이 수증기로 바뀌는 거. 이걸 뭐라고 해요? 우리? 이것을 바로 기화라고 하죠. 기화. 기화. 그죠? 기화. 자, 그 다음에 반대로 기체 상태에서 액체 상태가 된다? 이거 뭐라고 해요, 그럼? 이거를 액화라고 하죠. 액화. 액체 상태로 된다. 액화. 그죠? 액화. 그리고 이제 고체 상태에서 기체 상태가 됐을 경우를 이걸 뭐라고 해요? 승화라고 하죠. 그리고 반대의 경우도 똑같이 승화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는 점화원이 될 수가 없다. 점화원이 될 수 없는 게 뭐가 있어요? 기화열. 이거죠? 액체 상태에서 기체 상태로 변할 때 생기는 열. 그죠? 기화열. 기화열이 점화원이 될 수가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고체 상태에서 액체 상태로 변할 때 생기는 열. 융해열. 그죠? 융해열도 점화원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흡착열. 흡착이라고 하는 거는 뭐에 딱 붙는 거잖아요. 그죠? 흡착열 같은 경우도 점화원이 될 수 없는 대표적인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반드시 좀 암기를 해주세요. 점화원이 될 수 없는 것. 자, 그 다음 여섯 번째. 자, 여섯 번째에 보시면은 우리가 좀 전에 그 연소의 3요소를 배웠잖아요. 그죠? 연소의 3요소가 있는데 연소의 그 3요소에다가 한 가지만 더 플러스를 하면 연소의 4요소가 되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사면체적 요소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 이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있죠. 사면체. 그죠? 사면체. 사면체라는 거는 뭐예요? 면이 4개인 그 입체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사면체적 요소라고 하는데 자, 보세요. 여기를 이제 뭐라고 하면 여기를 가연물이라고 하면 뭐 순서는 의미가 없어요. 가연물이라면 여기를 이제 뭐예요? 산소. 그리고 이 뒤쪽에 여기 뒤에 이제 뒤쪽에 있는 거 요거를 이제 점화원. 그리고 요 아래쪽에 있는 요거를 아래쪽에 있는 이 면을 갖다가 이제 연쇄 반응. 이렇게 해서 이 네 가지의 요소를 연소의 4요소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연소의 3요소, 연소의 3요소에다가 무엇이 추가되면 연쇄 반응, 그죠? 순조로운 연쇄 반응이 추가되면 바로 연소의 4요소가 된다라는 얘기죠. 그죠? 연쇄 반응까지 포함이 되면 연소의 4요소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연성 가스와 이제 지연성 가스, 즉 조연성 가스의 그 종류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가연성 가스라고 하는 것은 연소가 가능한 가스를 말하겠죠. 그죠? 연소가 가능한 가스인데 뭐 상당히 많아요. 그런 가스들을 많은데 대표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를 기억을 좀 해주세요. 최소한 이 정도는 기억하셔야 돼요. 자, 수소가스. 이 수소가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속과 이제 물이 반응을 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수소가스가 발생을 해요. 가연성 가스. 그래서 이 금속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물을 피하잖아요. 그죠? 왜냐면 가연성 가스인 수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금속 물질은 물과 접촉을 피하는 겁니다. 그 다음 메탄. 자, 메탄도 있고요. 그죠? 메탄. 일산화탄소. 일산화탄소는 우리가 화재가 발생하면은 많이 발생하는 가스 중에 하나죠. 그죠? 일산화탄소. 그 다음 천연가스, 에탄, 암모니아.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가연성 가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이제 가연성 가스가 아닌 본인은 연소하지 않으면서 연소를 도와주는 가스 뭐가 있어요? 지연성 가스. 여기에는 산소, 오존, 염소, 불소, 공기. 이러한 것들이 대표적인 지연성 가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꼭 암기를 좀 해줘요. 대표적인 그러한 가스들이에요.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보시면 이제 우리가 연소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그죠? 그러면은 연소의 형태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냐? 이것도 아셔야 되겠죠. 그죠? 연소의 형태. 자, 연소의 형태는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어요. 어떻게 분류할 수 있냐? 고체의 연소, 그리고 액체의 연소,
그리고 기체 연소.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자, 첫 번째로 고체의 연소를 먼저 볼게요. 근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어떠한 연소가 고체 연소인지, 어떠한 연소가 액체 연소인지 이거를 잘 구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고체 연소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냐? 첫 번째로 자, 표면 연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표면 연소라는 것이 있는데 하나씩 볼게요. 숯이나 코크스, 목탄, 금속분 등이 열 분해에 의하여 가연성 가스를 발생하지 않고, 가연성 가스를 발생하지 않고 그 물질 자체가 연소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가연물이 불이 붙으면 가연성 가스가 발생해서 그 가연성 가스에 불이 붙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숯이나 코크스, 목탄, 금속분 같은 경우에는 가연성 가스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 자체가 타는 겁니다. 그죠? 이런 것들을 자, 표면 연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알고 계셔야 될 게 뭐냐? 표면 연소는 고체 연소의 하나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표면 연소에 어떠한 물질들이 있는지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표면 연소에는 숯, 코크스, 목탄, 금속분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대표적인 거예요. 더 있어요. 그죠? 더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런 것은 최소한 이만큼은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참고사항으로 자결연소겠어요. 자결연소. 여기서 자결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글이글 끓는 거예요. 끓으면서 타는 거예요. 끓으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자결 연소라고 하는 거는 불꽃 없이 연소하는 거예요. 불꽃 없이 연소하는 것을 자결 연소라고 하는데 그 자결 연소에는 어떤 것이 있냐? 바로 연쇄 반응이 존재하지 않는다. 자, 연쇄 반응이 뭐예요? 하나의 가연물에 어떤 가연물에 불이 붙으면 그 가연물에서 다른 가연물에 불이 옮겨 붙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자결 연소 같은 경우에는 불꽃 자체가 없기 때문에 어때요? 연쇄 반응이 존재할 수 없는 거죠. 그죠? 연쇄 반응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순수한 숯이 타는 것. 우리 왜 캠핑 가면은 어떻게 해요? 숯에다가 우리 불 붙이잖아요. 그죠? 붙이면 어때요? 그 숯 자체가 빨갛게 달아오르면서 타잖아요. 근데 불꽃이 있어요? 없어요? 불꽃 없어요. 그죠? 그 숯 자체 안에서 그 내부에서 막 불이 타는 거라고. 이글이글 끌어오른다고요. 그것을 우리가 자결 연소로 하는 거죠. 그죠? 대표적인 숯이 있고요. 그 다음 불꽃 연소. 불꽃 연소에 비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발열량이 크지 않다라는 거죠. 불꽃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응축 상태의 연소다. 응축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응축은 이렇게 모여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응축 상태. 불꽃이 발생하지 않고 안에서 요만큼 안에서 내부에서 연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일종의 응축 상태의 연소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결 연소에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도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교체 연소의 그 두 번째, 자, 분해 연소예요. 분해. 자, 그래서 분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약간의 화학적인 요소가 가미가 되어 있어요. 분해. 자, 보세요. 석탄이나 종이, 플라스틱, 목재, 자, 고무 등의 연소 시 열 분해에 의해서 발생된 가스와 산소가 혼합하여 연소하는 현상. 이것을 분해 연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분해 연소에는 어떠한 물질들이 있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석탄, 종이, 플라스틱, 목재, 고무 이러한 것들이 대표적인 분해 연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음 세 번째로 자, 증발 연소. 증발이라고 하는 건 뭐 증발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액체 상태에서 기체 상태로 변할 때 우리가 증발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릇에 어떤 물을 담아 놓으면 일정 시간이 지났을 때 어때요? 물이 없어지죠. 그죠?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왜 없어진 거예요? 물이 증발했기 때문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증발 연소는 뭐가 있냐? 황, 왁스, 그 다음 파라핀, 그 다음 나프탈렌. 이런 것들이 바로 증발 연소를 얘기해주는 대표적인 물질들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물질들이 가열을 하면 고체에서 먼저 액체로 변하고요. 그 액체가 다시 기체 상태로 됐을 때 그 기체가 연소하는 현상을 바로 증발 연소라고 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휘발유, 가솔린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증발 연소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증발 연소도 마찬가지로 표면 고체 연소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볼게요. 네 번째. 자, 네 번째는 자기 연소가 있어요. 자기 연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물질 자체에 산소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불꽃이 없어도 탈 수가 있어요. 자기 연소. 그래서 대표적인 게 바로 제5류 위험물인 거죠.
제5류 위험물의 성질이 뭐예요? 바로 자기 반응성 물질이잖아요. 나중에 또 배울 거예요. 제5류 위험물은 자기 반응성 물질인데 이제 여기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냐? 자, 이 용어 자체만 딱 보셔도 어떤 특징들이 보여요. 니트로글리세린, 니트로셀룰로스, 이걸 또 다른 말은 질화면이라고도 하고요. 질화면, TNT, 니트로 화합물, 그다음에 질산 에스테르류. 자, 이런 것들이 열분해에 의해서 산소를 발생하면서 연소하는 현상이 바로 자기 연소라는 거죠. 이 용어 보세요, 용어 자체가 엄청 되게 화학적으로 보이지 않나요? 그죠? 화학적으로. 이게 바로 자기 연소를 대표하는 물질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5류 위험물이에요. 자, 그다음 두 번째로 이제 액체입니다. 액체. 이제 고체 연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고요. 이제 액체 연소 보시면 자, 여기에도 뭐가 있어요? 분해 연소가 있죠? 그죠? 그래서 분해 연소가 자, 고체 연소에도 해당이 되지만 여기에 액체 연소에도 해당되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가 있어요? 바로 중유, 그 다음에 아스팔트. 자, 이러한 것이 점도가 높고 비휘발성인 액체가, 그러니까 비휘발성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날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비휘발성. 그죠? 비휘발성인 액체가 고온에서 열분해에 의해 가스로 분해되어 연소하는 현상이다. 이것도 바로 분해 연소가 되고요. 이것도 액체 연소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액적. 자, 액적 연소라고 하는 거는 벙커 CEO와 같이 가열하고 점도를 낮추어 버너 등을 사용하여 액체의 입자를 안개 형태, 그죠? 분무상이죠. 안개 형태로 분출하여 연소하는 현상을 액적 연소라고 하죠. 이거는 이제 시험에 나오는 그 비중이 좀 작아요. 작으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좀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증발 연소가 있습니다. 증발. 바로 가솔린, 등유, 경유, 알코올, 아세톤 등과 같이 액체가 열에 의해서 증기, 그죠? 증기가 되어서 그 증기가 연소하는 현상이 바로 증발 연소라고 하는 겁니다. 증발 연소. 이것도 액체 연소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다음 세 번째로 이제 우리 고체와 액체를 이제 했잖아요. 그죠? 이제 기체의 연소가 있습니다. 자, 기체의 연소에는 크게 두 가지로 확산 연소라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 예혼합 연소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확산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확산은 멀리 퍼지는 거죠. 그렇죠? 퍼지는 거예요. 왜냐면 고체나 액체 같은 경우는 우리 공기 중으로 퍼지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기체 상태인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공기 중으로 막 퍼지죠. 그죠? 기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확산 연소가 이제 기체 연소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러한 물질들에는 뭐가 있냐? 바로 메탄, 암모니아, 아세틸렌, 일산화탄소, 수소.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바로 대표적인 가연성 가스였잖아요. 그죠? 가연성 가스. 자, 이러한, 가스들이, 자, 기체 연료가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자, 혼합돼서 연소하는 현상을 바로 확산 연소라고 하는 겁니다. 확산. 그래서 화염의 안정 범위가 상당히 넓고요. 조작이 용이하며, 역화라고 하는 것은 거꾸로 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역화의 위험이 없는, 자, 연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체 연료의 연소 형태로서 연료와 공기를 인접한 두 개의 분출구에서 각각 분출시켜 계면. 자, 계면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연료와 공기가 만나는 그 접합점 있죠. 만나는 딱 경계선. 그걸 바로 계면이라고 해요. 계면. 그 계면에서 자, 연소를 일으키는 것. 이렇게 해서 이 확산 연소의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들도 출제가 돼요. 그죠? 그래서 요 내용, 세 번째에 있는 요 내용 있죠? 요거는 반드시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예혼합 연소가 있는데, 예혼합이란 뭐냐? 자, 보세요. 가솔린 엔진의 연료와 같이 미리 공기와 혼합된 연료가 확산하는 연소 형태를 바로 예혼합 연소라고 합니다. 그죠? 미리 공기와 혼합된 연료가 연소되는 것. 이것을 바로 예혼합 연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체의 연소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확산 연소, 예혼합 연소. 두 가지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아래 이제 참고사항으로 그 임계 온도라는 것이 있어요. 임계 온도의 그 정의 정도만 좀 알고 계시면 되는데, 자, 한번 내용 한번 볼게요. 자, 임계 온도라는 것이 무엇이냐? 어떤 물질의 임계점이 나타내는 온도를 임계 온도. 자, 어떤 물질의 임계점이 나타내고 있는 그 온도를 임계 온도라고 해요. 그리고 임계 온도와 같이 쓰이는 용어가 있어요. 임계 압력이라는 것도 있는데 똑같은 말이에요. 어떤 물질의 임계점이 나타내는 압력을 임계 압력이라고 하는 거죠. 나타내는 온도면 임계 온도고
나타내는 것이 압력이면 임계 압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임계점. 자, 임계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임계점. 자, 보세요. 임계점이란 물질의 어떠한 현상에 의해서 상태가 변할 때, 자, 상태가 변한다는 거 뭐예요? 고체에서 액체로 변하거나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는 거. 이게 상태 변화잖아요. 그렇죠? 그 상태가 변할 때 그 상태가 변하는 경계점. 그 경계점을 바로 임계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죠. 자, 우리가 이제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물 같은 경우, 물 있죠, 물? 자, 대표적으로 물에 녹는 점이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물이 끓는 점. 끓는 점. 녹는 점을 우리가 얘기해서 융점. 자, 융점이라고도 하고요. 끓는 점을 우리는 B점이라고도 해요. 한자어로 표현을 해요, 그죠? 그러면 물은 언제 녹아요? 그러니까 물이 된다는 거는, 자, 이거잖아요. 고체 상태에서 액체 상태로 변하는 거죠. 맞나요? 그러니까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녹는 점이 몇 도예요? 녹는 점이 0도예요, 0도. 섭씨 0도. 0도에서 물이 녹아요. 그죠? 0도. 그러면은 물은 자, 끓어요. 그 물이 끓으면 뭐가 돼요? 물이 끓으면 액체 상태에서 기체 상태로 변하잖아요. 그쵸? 그럼 그 끓는 점이 몇 도예요? 섭씨 몇 도? 100도예요, 100도. 100도가 됐을 때 물이 끓어요. 그때. 그럼 여기서 말하는 임계점이 뭐예요? 임계점. 고체에서 액체로 변할 때의 그 경계 몇 도예요? 경계가 몇 도? 0도씨. 액체에서 기체로 변할 때의 그 경계 몇 도예요? 100도. 그죠? 이러한 온도, 이게 바로 임계 온도예요. 물을 예를 들었지만, 그죠? 이겁니다. 경계점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는 순간이 임계점이에요. 그죠?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는 순간. 이 점. 그죠? 이게 임계점이고, 그때의 온도인 기와점. 그게 바로 임계값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임계점을 나타낼 때는 액체에서 기체로, 기체에서 액체로 변하는 순간을 말하는 거죠. 그죠? 똑같아요. 액체에서 기체로 될 때의 온도가 100도씨. 반대로 기체에서 액체로 될 때도 그 점이 100도라는 얘기죠. 그 경계점. 그죠? 그래서 상태 변화는 물질의 온도와 주변 압력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물질에 따라 임계점에서 온도와 압력이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임계 온도의 그 내용, 정의 이 정도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임계 온도라는 거. 자, 그다음에 이제 연소상의 문제점. 자, 이제 여기는 이제 그 시험에 나오는 비중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아주 한 7, 8년 전 정도에는 이런 문제들이 좀 출제가 많이 됐었는데 최근 경향을 보면 이 문제의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모르면 또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내용은 참고 삼아서 조금 더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연소상의 문제점이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타낼 수 있어요. 백파이어, 역화, 거꾸로 타는 거예요. 역화. 리프팅. 그러니까 리프팅이라는 건 뭐예요? 리프팅? 붕 뛰어오르는 거잖아요. 그죠? 띄우는 거. 그리고 블로우오프. 이제 블로우라고 하는 것이 바람을 부는 거. 그죠? 이게 블로우오프인데, 자, 하나씩 볼게요. 자, 먼저, 이 백파이어 같은 경우는, 자, 보세요. 가연성 가스의 분출 속도가 연소 속도보다 낮아져 화염이 버너 내부로 진입하는 현상이다. 자, 이런 거예요. 잘 보세요. 여기 예를 들어서 라이터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라이터.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 라이터가 이렇게 있죠. 여기 이제 구멍이 있어요, 구멍. 여기 이제 버튼을 딱 누르면 이제 여기서 불이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그렇죠? 라이터 같은 경우.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자, 분출 속도가, 분출 속도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불꽃이 이렇게 나오는 속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분출 속도가 연소하는 속도보다 뭐하면 더 낮으면,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이걸 보시는데요. 수요가 공급보다 뭐해지면, 수요가 공급보다 커지면, 이해랑 똑같은 거예요. 네? 수요가 공급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뭐해진다고요? 버너 안쪽으로 불이 이렇게 타야 되는데 오히려 이렇게 탄다고요. 수요가 더 많기 때문에. 그죠? 이게 바로
백파이어, 역화. 예? 역화 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혼합가스의 압력 저하, 노즐의 부식으로 구멍이 뭐 했을 때? 확대됐을 때. 예, 확대. 그리고 노즐의 과열. 그렇죠? 노즐 과열. 그러니까 통과하는 가스의 온도가 상승해서 연소 속도가 더 빨라질 때 이러한 백파이어 현상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리프팅. 자, 부상 화염이라고도 해요. 리프팅은 백파이어의 반대가 되겠죠. 반대. 보세요. 혼합가스의 분출 속도가 이번에는 연소 속도보다 더 빨라졌을 때. 그러니까 이번에는 공급이 수요보다 더 클 때예요. 공급이 수요보다 더 클 때. 그러니까 이게 이 불꽃이 과다 분출하는 거죠. 과다. 그렇게 돼버리면은 이 불꽃 자체가 여기 노즐 불꽃이 이렇게 붕 떠가지고 연소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여기서 나오는 그 가스가 더 많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분출 속도가 연소 속도보다 빨라지면 불꽃이 노즐에서 떨어져. 그러니까 이게 붙어있는 게 아니라 떨어져 있는다는 얘기예요. 그죠? 가스가 더 많이 나오니까. 자, 노즐에서 떨어져 정착되지 않는, 그죠? 정착되지 않는, 붙어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정착되지 않는 현상. 즉, 불꽃이 버너 상부에 붕 떠서 공간 연소하는 현상을 뭐라고 한다? 바로 리프팅이라고 합니다. 리프팅. 붕 떠 있는 거죠. 그래서 부상 화염이라고 합니다. 부상 화염. 그래서 이런 경우는 혼합가스의 압력이 과다했을 때, 많을 때, 그리고 노즐의 구멍이 더 줄어들 때, 그죠? 이런 것들 리프팅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자, 블로우오프. 자, 블로우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부른 거예요, 불어가지고 오프, 꺼진 거예요, 불이. 그죠?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그 공기의 기류에 의해서 불꽃이 꺼지는 현상. 이게 바로, 블로우오프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불꽃의 기저부에 공기의 움직임이 세서, 그러니까 바람 같은 경우 세게 불면, 그죠? 공기의 움직임이 세게 되면 불꽃이 노즐에 정착되지 않고, 떨어지게 되어 꺼져버리는 현상이다. 불이 꺼진다는 거죠. 바람이 확 불어서, 그죠? 이런 것을 블로우오프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시면 연료가스의 분출 속도가 연소 속도보다 빠를 경우,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어떤 경우예요? 분출 속도가 연소 속도보다 빠를 경우가 바로 리프팅이죠. 그죠? 그러니까 노즐에서 떨어진 상태에서 불이 딱 붙었어요. 바람이 불면 확 꺼진다는 거죠. 왜? 노즐에서 떨어져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리프팅이 되어 있을 경우로 주위의 기류에 의해 꺼지는 경우다. 그죠? 이렇게 해서 블로우오프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소상의 문제점 3가지가 있어요. 3가지 사항은 막 크게 이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참고 삼아서 좀 공부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크게 연소의 그 정의를 우리가 연소의 정의와 그리고 이렇게 연소의 형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재를 얘기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연소이기 때문에 이 연소에 대한 정의 그리고 연소의 형태를 처음부터 좀 잘 잡아가시면 다음에 화재나 피난 같은 걸 공부하실 때 조금 더 쉽게 접근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그 연소 이론을 더 깊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